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율 발작 제3편입니다. 1편에서는 왜 갑자기 이 환율이 요동을 치느냐, 특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돈 가치가 올랐다는 거기 때문에 외환 위기, 국가 부도 측면에서는 훨씬 더 안전한 나라가 됐다라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동시에요, 이 환율이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수출은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수출을 주도하는 사업체들 좀 곤혹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가 온다. 자, 그런 현재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환율이란 뭐냐? 환율과 통화가치, 환율이 올랐다는 것과 통화가치가 올라갔다는 게 왜 반대냐? 이 메커니즘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렸어요. 자, 이 편에서는 환율을 이렇게 급변하게 만든 요인이 루비오 쇼크라고 그러는데, 루비오 쇼크, 미국 국무장관 이름입니다. 이 국무장관이 갑자기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세 협상, 관세 폭탄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미국 달러가 급락, 달러 가치가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 돈 가치가, 우리나라가 평가 절상, 돈 가치가 확 뛰어버린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는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차손,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고, 원화로 투자한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화가 생겼는데, 루비오 쇼크에 따르면 이 시진핑과 중국 또 이 미국의 트럼프가 협상을 하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미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중국 위안화는 급격히 올라갈 것이다. 또 이것은 프라자 협의, 1985년 프라자 협상에서의 미국, 일본의 환율 대조정 사건과 너무나 흡사하다. 요까지 환율 발작 제2편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자, 지금은 제3편. 제3편에서는 미란 보고서를 중심으로 정말 미국 달러 어디로 가나,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원화 환율 대란은 오는가 등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난다면 일단 트럼프가 쳐놓은 관세 폭탄, 그것을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것 좀 치우자. 현재 145% 엄청나게 높은, 최근 100년간은 듣도 보도 못한 정말 폭탄입니다. 이 폭탄 좀 치워줘 할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치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 이 관세 폭탄이 트럼프의 메인 골, 최종 목표는 아니니까요. 관세 폭탄을 빌미로 뭔가 좀 중국에 얻어내 보려고 했는데, 그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미란 보고서에 정말 놀랍게도 마치 작전 명령서처럼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요게 49페이지짜리 그렇게 긴 내용은 아닌데요,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죠. 제가 적어도 SBS 비즈라든지 연합뉴스 등을 통해서 한국에서는, 방송에서는 미란 보고서를 최초로 제가 일반 시청자님들에게 처음으로 소개를 해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편의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환율을 바꾼다, 이 내용이 바로 미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미란 보고서의 시작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미란 보고서 뜯어볼게요. 자, 미란 보고서의 기본 논조는요, 환율 때문에 미국이 망했다. 그래서 환율을 정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게 도입 부분, 약 한 8페이지 이상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란 박사는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고요. 본인이 경제 전략가로서 뉴욕 증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전략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데 미국 금융시장에는 이코노믹 스트래티지스트라고 해서 경제학 박사 중에서 정말 이 통찰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경제 전략가로 모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판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당장에 내일 모레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또는 내일 모레 죄송합니다. 내일 모레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은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하는 것이고요. 100년 후 경제, 자, 트럼프가 오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뀔까? 그것을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만들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전략가들과 함께 우리 경제판을 한번 바꿔봅시다 하면서 달라붙는 사람들이 경제 전략가라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경제 전략가 중에서도 뉴욕 증시에서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 미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24년 12월 달경에 미란 보고서라는 것을 본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환율의 비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작업을 한 거라고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해서 주목을 했는데, 지금요, 여러분, 백악관의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백악관 홈페이지는 완전히 트럼프와 펜스 대통령과 부통령 자랑으로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백악관의 홈페이지하고는 많이 달라요. 과거는 뭐 여러 부서도 안내해놓고 많은 디테일한 것까지 해놨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누구다, 나의 정책은 뭐다, 그리고 내가 6.25 했을 때 펜스가 끌어갈 텐데 펜스는 어떤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요, 아주 신기하게도 미란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순간, 녹화하는 순간에 이 미란 보고서가 없어질지는 모르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다, 이거 자기가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스테브 미란이라는 사람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백악관 화이트하우스의 경제고문위원장으로 발탁을 해서 지금 스테브 미란이 백악관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경제가 막힐 때마다 대통령에게 고문을 하는 위원회의 대표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만 자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는 각 부처, 상무부, 농무부, 보건복지부, 재무부, 이런 데서 경제정책을 할 때 대통령의 뜻이 뭡니까를 물어볼 때 1차적으로 거치는 곳이 바로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란 말이죠. 또 각 부처가 어떤 정책을 편다 이러면 이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대통령이 검토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데가 바로 대통령 경제고문위원회예요. 그 영향력, 파워, 막강한 곳이죠. 그게 위원장으로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란 보고서를 주목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란 보고서 내용이 좀 황당한 대목도 있기 때문에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이거 실은 안 될 거야, 궤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뭐든지 처음 나오는 이론에 대해서는 기존 학계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미란 보고서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여기는 정치 역학 구도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미란 보고서가 맞든 안 맞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엉터리 경제학이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믿는다면 이 정책이 상당 부분 액션의 행동 프로그램으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란 보가스의 49페이지 읽다 보면 미국의 고민이 이런 거구나. 그런 면에 상당히 공감하게 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오늘은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미란 보고서를 말씀을 올릴 텐데요. 이 대목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이 무역 적자가 되고 미국이 제조업이 엉망이 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율 때문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무역 적자 또 제조업 위기 온 것은 미국 제조업이 한계 상황이니까 걔들이 기술 개발 못한 거라 이렇게 보지만 미란 경제고문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안 봐요. 환율 때문이다. 미국 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고평가돼 있다. 그래서 환율 때문에 미국 제조업이 죽었다. 미국 제조업이 죽다 보니까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일어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요. 미란 박사가 처음 한 게 아니에요. 경제학 교과서에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웬만한 교과서는 다 나올 겁니다. 아마 경제학과 졸업생들은 환율 문제 하면서 트리핀의 딜레마 공부하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1962년에 이 주장을 합니다. 트리핀이라는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오래 했던 사람인데요. 하버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이 예일대학이 우리 제임스 토빈 박사, 외환 토빈 거래세를 만든 토빈 박사라든지 또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했던 유명한 여성 이코노미스트 제닛 옐런 이런 분들이 예일대학 박사입니다. 예일대학 박사인데 그 트리핀이 1962년에 이 미국 환율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왜? 이것은 달러 기축통화 때문이다라는 이런 놀라운 발언을 합니다. 그게 지금도 교과서에 실려 있고 미국의 엄청난 고민이에요. 미란 보고서는 이것을 혁파해야 된다. 이게 지금 미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자, 환율이라는 게요. 시장 환율은 시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뭐 환율이라는 게 교환 비율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변형해서 하면 교환 가격이라도 볼 수 있죠. 달러를 사오는데 우리 원화를 얼마나 줘야 되냐 이게 원달러 환율이라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달러 하나를 사오는데 우리도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격이기도 해요. 가격은 아담 스미스 1776년 국부론에 나와 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에서 가격은 저절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북한, 러시아에서도 아담 스미스의 가격 메커니즘은 공부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론이다. 공산당 사회주의 마크스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도 아담 스미스한테 상당히 많이 배워와서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를 아담 스미스로 알지만 자본주의 경제학 물론 아담 스미스가 아버지예요. 사회주의 경제학의 아버지도 아담 스미스입니다. 이 노동이 역사를 바꾼다는 그 노동 가치설, 그 주장, 그것도 아담 스미스가 그의 국부론에서 제일 먼저 하고 있고 이것을 리카도 등이 전승을 했고 마크스까지 이어지거든요. 아무튼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에서 결정한다. 인비지블 핸드. 인비지블 핸드라는 얘기는 국부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인비지블 핸드는 이론도 아니고 그냥 이 아담 스미스가 해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거기서 인비지블 핸드는 손을 두 개, 양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딱 일치하면 가격이 균형점에 도달했어요. 가격이 안 변해요. 그런데
수요와 공급은 항상 변합니다. 기상이 나빠졌다든지 코로나가 왔다든지 이래서 변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진 사람, 자동차가 자기 창고에서 고장이 났다. 이러면 자동차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겠다는 게 수요거든요. 그럼 수요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밖에 또 연방준비제도 여자가 돈을 좀 더 찍어내면 사람들 수중에 돈이 더 많이 갔잖아요. 그럼 또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현대차에서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었네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는 겁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사겠다는 사람들보다도 팔 물건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경제학의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자,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지금 환율의 가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달러라는 돈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수출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출이 잘 되고 다른 것은 일정한데 수출 쪽에서 많이 잘 된다. 그러면 외국에서 달러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시점에서 원화는 한국은행이 뭐 특별히 찍어냈다고 보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원화의 양은 일정한데 수출이 늘어난다. 그럼 달러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달러 양이 늘어나요.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인데 여기서 자, 달러는 양이 많아요. 원화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돈 가치가 떨어질까요?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달러가 더 많이 늘어날까?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원화로 달러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으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은 이해가 되시죠? 자, 요게 만약에 조금 어렵다 이러면 김대호 지금 환율 발작 특강 1편을 한번 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미국은 무역 수지가 적자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 미국보다 한국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로 미국 갈게요. 자, 한국에서 무역 수지가 흑자가 되면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요. 그럼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 절상이 저절로 되게 돼 있다고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거나 다른 변동이 없으면 수요 공급이 수출이 잘 된다는 게 달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달러 공급이 늘면 우리나라 원화 평가 절상이 돼요. 근데 원화 평가 절상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 수출이 잘 돼요, 안 돼요?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우리 돈이 평가 절상이 됐다는 얘기고 우리 돈 가치가 높으면요. 외국에 수출하는 사람들이 불리해져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수출 촉진책이 환율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왜 그런가 하면요. 같은 달러어치의 뭐 자동차를 팔았다 하더라도 환율이 높으면 자 1달러 1,500원일 때 10,000불어치를 팔았다. 그럼 그 돈을 그 수출업자는 한국에 가져오면 1달러가 1,500원씩 되니까 1,5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1,400이 떨어졌어요. 우리 돈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10,000불 팔았는데 그 돈이 이 수출업자에서는 1,400만 원밖에 안 돼요. 환율 1,400원 곱하기 10,000불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수출업자에서는 아무런 다른 변동이 없었는데 환율 변동 하나만으로 수출이 해도 남는 돈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환율이 더 크게 평가 절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출하면 손해기 때문에 수출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수출이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라고요. 미국은 건국 이후로 계속해서 적자였잖아요. 무역 적자였다고요. 적자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달러를 약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적자인 나라는 약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약세를 하려면 미국이 달러를 더 찍어내면 돼요. 왕창 찍어내면 돼요. 근데 미국은 지금 재정이 적자고 국가도 부채도 많아서 국채를 다른 나라에 팔아야 될 입장이에요. 근데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아무도 국채를 안 사가요. 자, 그 다음에 또요, 미국이 만약에 무역 흑자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흑자가 됐다고 보세요. 밖에 나가 있는 달러를 전부 다 미국이 물건을 팔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달러가 전부 미국으로 가면 이게 50년이 계속되면 전 세계는 달러가 하나도 없어요. 수입 대금 달러를 줘야 되니까 달러가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느냐? 달러 기축통화를 하고 싶어도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달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적자를 좀 내줘야, 적자를 내준다는 게 미국 달러가 다른 나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축통화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게 트리핀이 말하는 트리핀의 딜레마. 달러 기축통화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미국은 적자를 봐야 돼. 네? 적자를 봐야 되고, 적자를 보면 미국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팔아서 적자를 메꿔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8년 전 트럼프 1기 시절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전쟁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살금살금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멘붕이 온 겁니다. 금융시장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되고. 바로 미라는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중대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이 달러를 더 찍어내는 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중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국이 좀 시장 조작을 해. 조작을 해서 중국 위안화를 강세로 좀 가져가. 그러면 달러가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은 잘 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없어지겠죠.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뭡니까? 미국이 달러 약세가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국채를 사면 손해가 돼요. 미국 국채가 달러 베이스니까. 앞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네? 그 국채를 왜 삽니까? 그래서 미란 보고서 40페이지 이후 후반에 가면 이 모순을 막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하여금 국채를 강제로 사라. 국채 강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채 강매하면 미국 달러를 약세로 하면서도 미국은 국채를 팔 수가 있잖아요. 재정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 자, 일단 지금 미란 보고서 기초 입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이 초과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미란 보고서 제4편. 자, 트리핀 보고서는 과연 무엇을 지향하느냐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알람 또 구독 버튼 눌러주셔가지고요. 김대호 환율 발작 제4편도 바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